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0년 5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하신 분들 오늘부터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쓸 수 있는 데가 어딘지 모르겠다고요? 이런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커피 마실 수 있나요? 병원에 가서 쓸 수 있나요? 편의점 되나요? 엄마 신용카드 내가 쓸 수 있나요? 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들 척척박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에 이어 이번엔 전국민 고용보험이 화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에 기초를 놓겠다고 했고요. 국회 한노위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그럼 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직은 어떻게 되나요? 21대 국회에서 곧바로 논의돼야 할 문제들, 시대전환 조정훈 당선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최초 인지 시각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19분 박근혜 청와대는 YTN 뉴스 속보를 보고 사건을 최초 인지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오늘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오전 9시 19분에 이미 국가안보실, 정무 국정기획수석 등에게 이 상황을 전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왜 속였을까요? 왜 속여야만 했을까요? 관련 내용 주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오늘은 출생연도가 38로 끝나시는 분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신청하신 분들 오늘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용 후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다고요? 궁금증들 여기로 보내주세요. 잠시 후에 저희가 궁금증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알찬 사연 보내주시면 선물로 보답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해서 영상으로도 보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더 시끄러운 정치, 풀리지 않는 갈등, 꼬이는 일상, 답답하신가요? 저에게 오십시오. 주 기자가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뚫어드립니다.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만 가지 뉴스 중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시사인 변진경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취재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코로나19와 공공의료 라는 주제로 좀 취재를 하고 있어요.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 자원이 어떤 역할을 했고 또 부족한 게 뭔지 이런 것들 전문가들 통해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네. 어떤 얘기 듣고 있습니까? 일단 공공의료 자원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고요. 예. 보건소나 공공병원들 네. 그런데도 그 절대 수가 너무 부족하다. 예. 부족하고 시스템, 체계도 잘 안 갖춰져 있어서 더 많은 투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전문가들은 원격 의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원격 의료가 이제 굉장히 복잡한데요. 단순히 그 전화 상담 같은 것들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그것이 이야기되고 있는 그 측면에서 굉장히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예.
굉장히 그 영리 기준, 영리적인 그 영리병원이나 예, 재벌병원한테 그런 그 특혜가 갈 수 취지로 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정황들이 있어서 좀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은 현실입니다. 예. 네. 코로나19 상황으로 넘어갈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6명인데요. 그 가운데 18명이 클럽 집단 발생 관련 확진자들입니다. 18명이나 예. 됩니다. 클럽을 방문한 사람, 그 직접 감염자가 8명이고 그분들을 통한 접촉자 확진자가 10명입니다. 아이고, 클럽 관련 감염자가 모두 119명입니다. 119명. 예. 이제까지 누적된 수가 119명이고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 69명, 경기 23명, 인천 15명, 충북 5명, 부산 4명, 전북 1명, 경남 1명, 제주 1명이고요. 전국으로 뻗어나갔네요. 네. 이 직접 방문한 분이 76분, 그리고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에서 확진된 경우가 모두 44분입니다. 이렇게 2차, 3차 감염이 더 무섭더라고요. 예,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그 클럽을 갔다 온 손주가 할머니를 감염시킨 경우도 있고 금방 아이고. 예, 뉴스를 보니까 또 아버지나 1살 조카에게 또 옮겨간 경우도 있네요. 1살 조카요. 예, 좀 삼촌이 삼촌이 아마 삼촌이나 혹은 뭐 네, 부모나 이런 분들이 네. 그리고 학원 강사나 가외 교사가 학생들에게 옮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리고 거기서 옮은 학생이 다시 다른 가외 교사에게 전파시킨 사례도 있고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게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네. 너무 좀 긴장을 놓은 것 같아요. 특별히 네. 클럽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태원 클럽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꼭 이태원뿐이 아니고요. 홍대나 신촌 등의 주점을 방문한 이들 가운데서 확진자가 일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클럽이나 뭐 주점이 아니라요. 지금 오늘 발생한 26명 중에 4분은 대구에서 2명, 인천에서 2명인데요. 이분들은 어디에서 감염이 됐는지 사실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이게 더 무서운 부분입니다. 예, 네. 사실 이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주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5월 12일이 간호사의 날, 국제 간호사의 날이었습니다. 네, 어제 제49회 국제 간호사의 날이었는데요. 지금 전 세계 간호사들이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진짜 막중한 책임을 맡고 예. 있기도 하죠. 예, 거기에 대해서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 세계 간호사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예. 예, 특별 메시지를 발표했는데요. 전염병 사태를 계기로 세계는 건강권을 수호하는 간호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재발견했다. 그들은 더 존경받아야 하며 노동 조건 역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들은 더 존경받아야 됩니다. 네. 노동 조건도 개선돼야 됩니다. 네. 그 존경은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굉장히 그 감사, 찬사 이런 것들이 쏟아지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백의 천사다, 영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칭찬도 좋지만 더 필요한 건 제대로 된 처우, 또 정상적인 노동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야죠. 예, 그 인력 부족 문제가 간호사들의 경우 굉장히 심각한데요. 네. 이게 사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그래왔고 예. 계속 지적이 되어 왔는데 네. 고쳐지지 않다가 이번 상황에서 더 악화되고 더 힘들어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시는 우리 간호사분들을 지금 네. 챙겨주고 더 혜택을 드려도 모자란데 수당도 제대로 못 받는 분들이 있다고 네. 그런 뉴스를 접했어요. 예전에 그 대구에 자원봉사 가거나 파견 가셨던 간호사분들이 수당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그 이야기도 있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른 전국의 그 의료원이나 혹은 코로나19 전담 병원에서 계속 고생을 해오신 간호사들이 4월달 급여도 아직 못 받은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예, 이거 사실 행정관처에서 뭐 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병원이 사실은 이제 외래나 입원 환자들 통해서 돈을 벌어오는 구조인데 이번처럼 코로나19 때처럼 병원이 공공적인 역할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러면 정부가 그 손실을 보전해주는 체계가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갖춰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간호사분들의 희생 위에서 희생만 바라고 있어야 될지 네. 그런 구조는 오래 못 갑니다. 언제까지 뭐 희생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간호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합니다. 세월호 의혹 가운데 매우 중요한 단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시각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이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박근혜 청와대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19분 YTN 뉴스 속보를 통해서 세월호 사고를 최초로 인지하고 9시 24분 이를 청와대 내부에 전파하고 그 이후에 뭐 초동 조치 등을 수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끊임없이 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네네. 기억하시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와서 모릅니다. 우린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뉴스 속보 보고 알았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끝까지 입을 맞추고 모릅니다 했어요. 네. 그 검찰과 법원도 사실 그걸 전제로 수사나 재판을 진행해 왔거든요. 네. 그런데 특조위가 조사를 해보니까 9시 19분 이전에 사건을 인지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참사 당일 9시 19분에 이미 국가안보실 전원과 정무수석, 국정기획수석 등 총 153명에게 상황을 전파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9시 19분 전에는 알고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9시 19분에 뉴스를 보았다. 근데 9시 19분에 153명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예. 왜 그럴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네.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유를 이제 그 특조위 상임위원, 그 문호승 상임위원이 추측하시기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수사 요청 대상자들이 원래 발표됐던 그 시각 이전에 사고를 했다는 걸 인정할 경우에는 네.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네. 예. 그 상황에서 기억해 보십시오. 최순실 씨, 최서원 씨를 불렀어요. 그리고 미용사도 불렀고요. 아이들이 차디찬 바다에 지금 가라앉아 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그랬던 네. 과거가 떠오릅니다. 조금 더 빨리 알았다라고 하면 사실 더 빨리 대처를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빨리 알았다는 걸 계속 가리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4.16 세월호 참사 가족 협의회 그 측에서는 누가 이런 허위 보고를 올렸고 또 왜 이렇게 조작을 해야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예. 네. 특조위는 이를 토대로 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또 김기현 전 국가안보실 차장 등 4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밝혀야 할 사실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구조하지 않았을까요? 왜 해군과 해경은 구조하지 않고 철수했을까요? 왜 이준석 선장은 해경 집에 갔을까요? 왜 그때 CCTV는 지워졌을까요? 하나씩 우리가 밝혀야 될 숙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하던 대로 4월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저희 주진우 라이브에서 라이브 비데이 시절부터 계속 일자리가 문제다. 일자리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수석이 오셨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셔서 일자리에 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 미래가 이렇게 어둡기 때문에 저희가 강조한 건데요. 생각보다 좀 더했습니다. 네, 오늘 통계청이 2020년 4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우려했던 바가 그대로 통계에 담겼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일자리를 잃었어요. 4월의 취업자 수가 2,656만 2천 명인데 이게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47만 6천 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거의 50만 명이 지금 일자리를 잃었네요. 네, 이게 얼마나 큰 수치냐면요. 외환위기 이후를 비교를 해보면 그때 1999년 2월이 65만 8천 명 감소했거든요. 전년 대비. 그때 일자리를 빼앗기고 일자리를 빼앗겨서 거리에서 울고 네. 그리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때 이후 최대 감소폭이라고 하니까 실제 외환위기 이후 최대 경제위기란 말이 이게 과장이 아닌 겁니다. 네. 예. 자세히 또 통계를 들여다보면요. 피해를 더 많이 본 그 계층들이 드러나요. 예.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감소폭이 훨씬 컸어요. 아이고 아픕니다. 임시 근로자가 58만 7천 명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1990년
1월에 통계를 개편한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이라고 합니다. 이 통계치가 다음 달, 그 다음 달엔 더 나빠질 텐데 이게 걱정입니다. 이게 시작일까봐 이게 좀 무서운 거고요. 네. 일용직 근로자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그냥 쉬었음, 해고를 제외하고요. 이렇게 분류된 분들도 240만 8천 명인데 왜 그러죠? 이런 분들이 이게 통계상으로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제가 지난주에 취재를 했던 어떤 한 노무사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노동 상담을 해보면 어떤 분들이 많냐면 한두 명 일하는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나오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왜 그만뒀냐라고 물어보면 장사도 안 되는데 사장님한테 미안해서 그냥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쉬고 있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표에 이렇게 잡혔군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이 커지니까 정부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안전망이 좀 탄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비원 사망 사건 아마 가슴 아픈 뉴스인데요. 새로운 뉴스가 계속되고 있네요. 네, 그 아파트 경비원이 한 입주민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여론의 분노가 계속 커지고 있고요.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서 폭행 등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빨리 수사해야죠. 이번 주 내로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리고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30만 명 넘는 분들이 동의를 하셨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울분에 찼습니다. 그만큼 좀 어떤 여론이 모여서 이게 좀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사건들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계속 이게 구조적인 문제 같아요. 네. 이 사건이 계속 되풀이되는 걸 보면 이게 분명히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네, 2014년 5년 전에도 그때 아마 유명했던 사건인데 압구정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한테 지속적으로 폭언을 당하다가 분신 사망을 하셨어요. 네. 예. 그리고 오늘은 어떤 그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진입로 차단 업무를 하는 경비원에게 한 운전자가 폭언을 막 퍼부었어요. 네가 얼마나 잘나서 이런 아파트에 근무하냐. 급여도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뭐 이렇게까지 일을 하냐 등등 이런 폭언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서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벌금 500만 원 형을 받았습니다. 벌금 500만 원. 예. 근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뭐 가해자를 처벌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 경비원분들이 이런 갑질에 계속 버텨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해고가 너무 쉽기 때문이고 안전망이 없어요. 그런 구조, 고용 구조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너무 느슨하게 해서 자꾸 경비원 우리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는 그런 뉴스가 계속 재생산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스 시사인의 변진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교통량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돌발 상황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오산 부근에 서 있었던 고장난 버스는 처리했는데요. 오산 부근 6km 사이에서 여파받고 있고 이후로는 수원 부근과 죽전 부근 그리고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면은 옥산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하는 작업으로 옥산 분기점 3km 사이 정체고요. 이전에는 한남에서 서초 4km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인천 방면 영동고속도로는 동수원 부근에서 광교터널까지와 월곡 분기점 부근 그리고 영동선 시점 1km 짧게 정체되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면으로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길게 밀리다가 이후로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또 일찍에서 금천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중부 3터널 부근에서 1터널 쪽으로 5km 정체고요.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은 송산 마도 부근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들어갑니다. 훅 인터뷰.
재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모든 질문들 풀어주실 분 모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을들을 위해서 앞장서 달리는 분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장 민생 안진걸 선생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지금 모셨어요? 예, 아주 많이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네. 실습도 하고 왔습니다. 실습이요? 예. 어떻게요? 방금 정부 재난지원금은 아직 지급이 안 돼가지고 오늘부터 지급이 됐잖아요. 네. 월요일날 신청한 게. 예. 그래서 아직 그걸 사용하는 사람 못 만났어요. 예. 근데 서울시 재난지원금 사용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점심 때 지금 오늘 우리 앵커님이랑 예. 우리 스태프들 맛있는 거 드시라고 음료를 사왔습니다. 네. 재난지원금으로 사왔는데요. 예. 다들 궁금해하시잖아요. 네. 사용이 똑같냐? 똑같습니다. 자, 카드도 보여드리면 유튜브로 나오죠. 재난지원금 카드 이렇게 줍니다. 예. 요거 이제 재난지원금 카드를 줘요? 예, 이게 지자체에서 주는 선불 카드거든요. 예. 지금은 우리가 신용카드 신청을 하고 있잖아요. 정부 지원금은요. 네. 정부를 이렇게 신용카드로 받으려면 선불카드 받는 다음 주 월요일 좀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인데, 자, 기존의 신용카드에 현금처럼 포인트로 들어오는 것은 네. 월요일부터 신청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틀 지난 오늘부터 입금이 됐어요. 네, 쓰기 그래서 시작했죠. 지금 아침부터 썼다는 분들의 제보가 지금 곳곳에서 올라오고 있죠. 네. 기존의 신용카드 사용하고 똑같다. 예. 하나도 다르지가 않다. 잔액도 표시해 준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신용카드에 돈을 지금 쏴준 거네요, 예, 정부에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신청하신 분들 네. 오늘 0시부터 새벽 10시부터 사용 가능해. 1위는 40만 원, 네. 4위는 1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죠. 네. 단 세대주 카드로. 세대주 카드로. 세대주 카드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선불 카드는 지자체 지원금이 탑재되어 있는 선불 카드인데, 이건 따로 주나요? 예, 이것은 지자체로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방정부에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따로 받을 수 있는데, 네. 다만 정부는 100% 다 주잖아요. 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니까 서울 시민 중에 50% 정도만 받습니다. 아, 예. 그런 차이는 있죠. 네. 근데 사용은 똑같다. 네. 그리고 잔액이 표시가 안 된다는 글이 있던데 제가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네. 주디님 여기 보십시오. 잔액 19만 9천 원. 딱 표시되어 있죠. 아, 그러네요. 포인트 적립 안 된다고 걱정하는 분들인데 포인트 딱 적립되어 있습니다. 아, 적립됩니다. 예. 포인트 적립되고요. 할인 안 된다고 걱정하는 분들 때 2+1 지금 받아온 겁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다 됩니다. 다 돼. 네. 11,000원 쓰셨군요. 예, 그러니까 이걸 오늘 우리 실제로 캡스 주변에 네. 중소상공인한테 기여를 하고 왔습니다. 실경제 활성화에. 네, 훌륭한 일입니다. 네. 조미래님, 저희는 바로 기부했어요. 3초도 안 걸려요. 이게 받을 때 바로 옆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란이 있습니다. JOI 성님, 오늘 아침부터 편의점, 택시, 약국에서 사용했습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1402님, 재난지원금 받아서 아침엔 병원 다녀오고 점심에는 시어머니 모시고 해물찜 맛있게 먹었네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야, 정말 듣기만 해도 훈훈합니다. 네. 기분이 좋습니다. 언제-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아, 그런가요? 예, 가족들끼리도 사이 좋아지고 있어요. 아니, 언제 국가한테 돈을 받고. 그러니까 언제 이걸 가지고 써보겠어요. 예. 민경희님, 재난지원금 어제 제날이라 신청하고 체크카드로 쓸 수 있다는 문자 받았네요. 기부금 그냥 지나치기 미안해 10만 원 꾹 눌러 기부했습니다. 언제 제가 기부해 볼까요? 기회 주신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좋습니다. 받은 액수에서 일부만 기부할 수도 있군요. 예. 자, 오늘 그 재난지원금 40만 원 들어온 분 제가 이렇게 또 종이로 갖고 왔습니다. 이제 1인 가구 네. 점심 때 또 제보를 받았죠. 네. 아주 친절하게 8월 31일까지 다 사용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대형마트, 백화점, 융업소 등 일부 가맹점은 제한이 된다는 것도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순서도 만약에 경기도 분들은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씩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먼저 사용한다고 안내도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쓰고 아동 돌봄 쿠폰 쓴다고 순서도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기부금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주디한테 또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네. 자, 보시면 기부금을 동의하는 코너가 네. 그 재난지원금 받는 개인정보 제공 코너하고 한 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수로 모두를 눌러버리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기부를 한 거로 되어 있어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그날 밤 안에 돌려주는 거로 바뀌었고 지금 제가 정부에도 문제 제기를 해서 창을 달리하는 것으로. 네. 그냥 그러면 본의 아니게 기부하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네. 예. 질문이 쇄도하고 있어서 바로 질문으로 아주 많을 겁니다. 예. 돌아가겠습니다. 4627님, 재난지원금 세대주에게만 발급되는데 저 같은 경우 대전에 거주 중이고 식솔들은 부산에서 생활 중입니다. 정작 애들이 써야 하는데 참 난감합니다. 방법이 있나요?
예, 세대주가 이제 받아가지고 애들이 필요한 것을 사서 갖다 주거나 네. 아니면 이제 식구들 만나잖아요. 이게 당장 쓰는 돈이 아니라 8월 30일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렇죠. 식구들 몸이 쓸 수도 있고 또 가족들은 보면 이렇게 잠깐 카드를 이렇게 잠깐 원래 빌려주면 안 되긴 하지만 네. 잠시 이제 가족 간에는 신뢰간이니까 쓰게 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게 해도 사용을 해야죠. 엄카 어머니 카드 갖다 써도 되냐고 얘기하는데 등짝 맞을 각오하시고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재난지원금 없을 때도 갖다 쓸 수는 있어요. 대신 좀 맞아야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보통 심부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또는 이제 가족들 다 같이 움직일 때는 엄마 카드, 아빠 카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세대주랑 같이 쓰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네. 그리고 네. 평생 쓸 수 있는 그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항상 8월 30일이나 안에만 써야 되는데 안 쓰면 어떻게 되냐 질문이 많잖아요. 네. 기부되는 걸로 아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기부 안 돼요? 쓰면 소멸이고 국가 지방 정부로 반납됩니다. 반납이요? 그러니까 사안의 성격은 비슷합니다. 만약에 기부를 해가지고 고용보험으로 쓴다는 거잖아요. 일자리 기금으로 다른 네. 분들 어려운 분들 그렇게 기분 좋게 할 수가 있는 거고 소득공제 15%를 받습니다. 네. 근데 그냥 안 써버리면 국가로 반납되니까 세금으로 반납해서 좋은데 쓰여지긴 하겠지만 소득공제가 안 되고 그런 원하는데 기부가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다른 나라 다른 분들 어려운 일자리를 지원하는 대로 기부가 안 되는 것이죠. 심영선님이 민생 전문가 안진걸 소장님 너무 멋져요. 뱃살까지도 정신 차리십시오. 네. 심영선 씨 정신 차리세요. 예, 살 빼야 됩니다, 선생님. 박상우님 기부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열심히 사용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게 나을까요? 이거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랑 비슷한 질문인데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기부를 하던 동네 쓰던 둘 다 좋은 일인데 네, 우리 마음 가는 대로 하자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억지로 부담 느끼고 분위기 때문에 기부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요. 예. 다만 기부할 수 있는데 여력도 되는데 굳이 다 받아갖고 꼭 지역경제 살려야 된다고 거기 다 100% 몰빵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원, 20만 원 기부하고 네. 기부금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또 지역경제 살리기에 사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하자. 예. 아무튼 8월 30일 안에만 기부든 동네 경제든 무조건 다 쓰자. 예, 제 주변에서는 또 이 돈을 그냥 기부하지 말고 돈을 모아서 우리가 돈을 좀 더 내서 몇 명만 모아도 의미 있는 기부처를 찾을 수 있을 거다 해서 주변을 좀 둘러보고 기부를 하자 이런 또 예, 맞습니다. 이런 또 협의도 나오고 있어서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반은 사용하시고 예. 반은 예를 들면 비정규직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나 어떤 일자리나 또는 그 병원 기금 이런 예. 걸로 내자 이런 캠페인도 하던데요. 정말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곳곳에 좋은 데도 쓰시고 지역경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도 굉장히 좀 훌륭한 고민들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공동체가 나날이 저는 발전하고 성숙하고 있는데 이번 재난지원금 이슈에서도 처음에 하위 50%만 주네 70% 준 논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논쟁해 보니까 이게 재난상에서 모두가 받는 게 좋다라고 딱 공감해 주시고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책도 우리 국민들이 바꾼 겁니다. 네. 더 좋은 방향으로. 네. 우리 안진걸 소장은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요. 너무 말을 잘해서 약장사 같아요. 아, 말 떨려서 그렇습니다. 떨린다고 말을 그렇게 막 합니까? 빨리 잘합니까? 아니, 하나라도 빨리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우리 국민들께. 그런가요? 예, 그럼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2140님 아내하고 둘인데 60만 원 안 주고 52만 3천 원 주던데요. 이거 왜 그래요? 그건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데요. 1인 40, 2인 60, 3인 80, 4인 100만 원 딱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요? 예,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경우는 뭐냐면요. 특정 광역시도에서는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에서 그걸 반영해 가지고 비율이 일부 차감됩니다. 그러니까 예. 정부 돈이 서울시는 예를 들면 100%를 둘 다 받습니다. 네. 한 사람이 30만 원을 받았다. 서울시가 준 33만 원을. 근데 정부가 준 100만 원 그 1인 가구잖아요. 그럼 60만 원 똑같이 40만 원이잖아요. 40만 원이 100% 들어오는데 경기도는 비율이 87%를 중앙 정부가 내고 13%만 지자체가 내는 걸로 되어 있어서 약간 헷갈리는데 좀 깎여서 들어옵니다. 딩동댕. 네. 맞아요. 제가 이거 안진걸 소장이 못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맞아요. 준비했는데 아유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시도에 따라서는 그 14.3조나 되는 이번에 재난지원금 비율을 조성할 때 지자체가 2.1조를 냈거든요. 네. 그것이 일부 지자체는 일부 차감했다. 이렇게 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지방정부가 주는 10만 원이나 20만 원 이런 건 그대로 들어오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득이 됩니다. 네. 예.
땅콩 아범님 안녕하세요. 집사람이 경기 재난 카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분실하시면 재발급 됩니다. 바로 됩니까? 예, 주민센터로도 발급하시고요. 네. 우리 이제 이번 정부에서 주는 거는 신용카드이고 그 다음에 지자체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선불카드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다 주민센터나 신용카드 회사로 신청하면 분실카드 다시 나옵니다. 네. 이제 안지걸 소장이 너무 잘 맞춰가지고 좀 고난도 문제로 높여보겠습니다. 예. 고난도 질문으로 5180님 질문입니다. 재난지원금 세대주 카드로만 수령하면 집에서 살림하는 집사람은 어떻게 쓰나? 이것 때문에 싸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네. 모든 권력을 이미 애기 엄마한테 넘겼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저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또 실험을 해봤어요. 네. 신청해봤어요. 바로 안 된다고 돼요. 네. 세대주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다 세대주가 아닌지 벌써 신용카드하고 정보하고 교류를 해놨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세대주가 받았잖아요. 근데 주로 살림은 집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편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돈으로 받거나 같이 쓰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신용카드 아까 말씀은 대여할 수 없지만 네. 보통 실내 공동체 내에서 경제 공동 내에서는 소규모 단위에서는 같이 쓰지 않습니까? 예. 잠시 빌려준다거나 실내 관계에서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죠. 1481님이 아들이 군인인데 포함 안 되나요? 당연하죠. 세대주죠. 아들 지금 우리 집에 있잖아요. 그래? 군대 가 아니, 있지만. 군인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럼 그건 받아요? 우리가 받죠. 예. 아들은 군대 국가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도 아, 그래도 지금 세대원으로 되어 있고 아드님 아직 우리가 군대는 안 보내봤지만 어떻게 네. 됩니까? 다 뒷바라지하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휴가 나오면 또 왕창 먹습니다. 네, 많이 또 맛있게 먹어요. 사줘야죠. 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식이 딴 데 살고 있으면 그 세대원으로 대부분 포함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피부양 가족으로 우리가 주민 건강보험을 내주고 있잖아요. 다만 건강보험까지 분리되어 있는 자식은 주소지도 분리되어 있다. 그러면 세대주가 따로 받습니다. 외국에 네. 나가 있는 그 자녀가 외국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다 세대원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옵니까? 주민등록부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주민등록부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3월 29일 기준이거든요. 네. 그 주민등록부에 우리 아들 잠깐 유학가 있지만 들어와 있다. 네. 그러면 돈이 3인이면 80만 원 나오는 겁니다. 네. 군대 갈 수도 나옵니다. 다만 아들인데 결혼 안 했어. 예. 근데 이 아드님이 주소도 옮기고 자기 직장 보험으로도 그러면 돼 이제 있어요. 세대가 분리되는 겁니다. 아, 그렇죠. 다만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부모님 세대도 당연히 들어오고요. 아들인데 철이 없어요. 클럽 가고 막 그래요. 그래도 줍니까? 이번 우리 이태원 클럽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일단 네. 들어오고 방역에 철저히 헌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조건으로 주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예. 네. 8909님 재난기금 인터넷에서 사용 못하나요? 자, 정부 지원금 인터넷과 공과금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던데요.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19로 온라인 업체들은 대부분 매출이 급상승했습니다. 어려워진 건 오프라인 매장이고 중소상공 매장이잖아요. 지역 상권. 네. 예, 그래서 온라인을 사용 못하니까 서운하시고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제도의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프라인 사용하는 게 맞고요. 실제 막아놨고 온라인. 두 번째 공과금 내고 싶어 하시던데. 공과금 안 되나요? 공과금을 쓰시면 네. 지역경제 살리는데 돈을 못 쓰게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가정경제 생각해보면 공과금 쓸 돈 따로 있고 식료품비 따로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금으로는 공과금을 쓰시고 나머지 이제 식료품비라든지 모든 생활비는 이 재난지원 카드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네, 그런 꼼꼼한 배려가, 배려가 굉장히 있습니다. 광역시도 다니면서 써놓기 한 것도 그겁니다.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서울을 많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경기도나 범수도권 분들이 서울에 와서 다 쓰고 가면 그것도 문제네요. 네. 충청부터 충청남도 이 범수도권 지역 경제는 그만큼 매출이 안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을 막아놨고요. 그래서 광역시도 하고 백화점 대형 광역시도 기준이 있고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공과금 유흥업소 5개를 대표 막아놓은 겁니다. 보험료하고 통신비까지도. 9988님 대형마트에서만 쌀을 팔아요. 그래서 쌀을 못 삽니다. 쌀집이 따로 없잖아요. 걱정입니다. 방송 좀 해주세요. 용인에서 이렇게 좀. 동네 마트 가면 쌀 다 팝니다만 네. 이제 동네 마트가 예전에 대형마트나 SSM이 들어가고 다 붕괴된 상권이 네.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좀 중장거리로 가셔가지고 마트에서 갖고 오시면 됩니다. 네. 다만 대형마트에서도 그 중소상공인들이 임대 매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쌀은 임대 매장이 없죠. 보통 제가 이것도 마트 점검이니까 이러면 약국이라든지 조그만 떡볶이 가게라든지 또는 식당은 임대 매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사용이 가능해요. 네. 근데 일반 그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사용이 안 됩니다. 네. 2303님이
외국에 있는 아들은 검색해 보니까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외국 거주 세대원은 포함이 안 된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부 기준으로는 네. 3월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세대원 이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주민등록이 옮겨가 있다. 주민등록을 외국으로 네. 옮겨가지 않는 유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옮겨져 있다. 예를 네. 들면 그러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일부 부정확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반드시 교정하겠습니다. 저도 바로 네. 체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프라인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네. 지금은 올 하수 딱 3일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만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더 많은 분들이 지금 뭘 기다리고 있냐면 5월 18일부터 은행하고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직접 받는 예, 오프라인으로 이제 그게 직접 보시면 받는 카드. 예, 선불 카드나 그다음에 지역사랑 상품권을 직접 받게 예, 되는 온라인으로 받거나 이걸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대학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이렇게 병원 다 사용 가능합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네거티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데만 대형마트, SSM, 백화점, 온라인 그 대형 전자 판매점 있잖아요. 마트 그 있잖아요. 전자 그 네. 기업들이 파는데 유흥업종, 마사지, 골프장, 노래방, 복권점, 성인 상품권, 기금속 이런 데만 안 됩니다. 예, 세금, 면세점, 보험업, 교통비, 통신비. 안 요거 소장님. 빼고는 대부분 됩니다. 네. 재난 기본소득 일타 강사 같아요. 예. 아니 저는 이거 저희들이 주장한 제도거든요. 아, 그렇군요. 정말 그 하위 50%만 준다고 했을 때 아니다. 중앙정부는 100% 모두게 주고 모두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를 살리고 가게도 도와주고 지방정부가 어려운 분들한테 추가로 주면 형평성 문제도 해결이 된다. 그래서 그런- 서울은 중복이 되니까 실제 서울은 중앙정부 100% 지방정부 준 100%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진걸 소장이 이렇게 깊이가 있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쌀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살 수 예, 있습니다. 하나로마트는 예외적으로 대형마트에서도 이건 농수축격 공공마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예. 6663님, 저희는 고등학교 딸 하나, 대학생 딸 하나인데 국가에서 국민에게 공평하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25만 원씩 나눠야 한다고 벌써 시위하고 있거든요. 이거 나눈 게 맞죠? 이거 가족의 이것 때문에 지금 가족 간의 회의도 벌어집니다. 네. 기부 금액과 네. 그다음에 공평 배분 금액으로 회의가 벌어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세대주가 그동안 이제 세대를 운영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신 건 맞지만 저는 가군수에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눠주는 게 좋거나 아니면 약간의 그런 거 있잖아요. 중학생은 10만 원, 가중치. 고등학생은 뭐 이렇게 15만 원 이렇게 가중치 줘서 배분하는 것도 국가 정책에 대한 우리 자라나는 세대의 뭐랄까 효용성과 그 이해도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빠만 딱 갖고 엄마만 갖고 딱 안 쓰는 것보다는 네. 그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걸 가지고 이 재난지원금 가지고 가족들끼리 토론하고 이렇게 어떻게 논쟁을 붙어가지고 더 많이 가져갈 것인지 이런 그런 내용도 뭐 이런 논쟁도 건전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1716님 보수색이 짙은 올해 연세 80인 친정아버지가 야 다 내 세금이야 세금 그러시더니 자꾸 언제 주냐고 물어보시면서 내 평생 나라에서 주는 돈은 또 처음 받아본다 하시네요. 은근히 좋아하시네요. 예, 이미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 자 전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 소득 하위 70%는 기초연금을 받으시잖아요. 이분들이 이미 현금으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두 분이 살고 계시면 60만 원이 이미 들어와 가지고요. 그걸로 지금 손자들이 갔더니 용돈을 듬뿍 주신다라는 미담 사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또 지역 경제에 예. 또 그리고 그래서 어르신들도 지금 굉장히 국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셨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예를 들면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지 반값 등록비라든지 계층만 받았잖아요. 네, 근데 특별한 온 국민이 다 이렇게 혜택을 본 참이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 나라가 어떤 나라야 되냐. 사실 국가부채 논쟁 때도 기재부에서는 자꾸 국가부채 늘어나니까 안 된다 그러는데 사실 그 0. 몇 프로 늘어난 거였거든요. 따지고 보면. 근데 국민은 가계는 막 부채가 늘어나는데 국가부채만 안 늘어나면 되느냐라는 범국민적 비판이 있었거든요. 국민들 빚이 안 늘어나게 먼저 살피는 게 국가여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들을까요? 예.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발로 뛰고 나타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만 뛰세요. 진짜가 나타났다.
악마 기자 주 기자가 전해주는 지옥에서 온 실사. 주진우 라이브. 청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요즘 우리 사회, 그것이 궁금하다. 청년에게 묻는다. 요즘 뭐하니? 수요일은 청년이 보는 정치, 시사평론가 오창석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요새 뭐 평소에 이제 저녁에 주진우 라이브 듣고 네. 수요일은 나와서 방송하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건 주말에는요? 주말에도 저는 방송합니다. 아 그리고 방송만 합니까? 네. 아, 쉬는 때는 뭐 하냐고요? 쉬는 때는 주로 이제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영화를 봅니다. 아, 영화. 네, 그 특정 업체를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네. 요즘 뭐 국회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최강욱 당선인이 당 대표로 선출됐네요. 예, 열린민주당의 초대 당 대표가 됐습니다. 최강욱 당선인이 당원 6,915명이 참석한 투표에서 99.6%의 지지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게 99.6%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찬반 투표였기 때문에 아, 예. 예, 단독 출마했고 찬반 투표였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이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반대가 있었어요? 0.4%. 아니 0.4%도 있고 당 바깥에서. 네, 약간 뭐 당 바깥에서는 이제 미래통합당이라든지 네. 미래통합당이 왜 보통 이렇게 당 대표나 원내대표 이렇게 선출되면 축하한다 잘해보자 이렇게 덕담을 남기는데. 네. 보통은 이제 덕담을 남기죠. 네. 예, 그런데 이제 황교안 통합당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 최당선자가 지금 마냥 축하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조국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표가 됐다 이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뭐 청와대 재직 당시에 1억 2천만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했다. 그리고 허위 녹취록 요지를 SNS에 올려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함부로 이제 축하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고. 그래도 남의 당 이게 대표 이렇게 됐는데 황규환 부대변인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 당대표는 열린민주당 당원 단계도 좀 살펴본 것 같아요. 열린민주당 당원 단계에는 초대 당대표가 선출직 최고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최고위원 9명 중에 7명을 당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데 어떤 이들이 그 자리에 앉을지도 불보듯 뻔하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다른 사람이 오는 것도 이상한 거죠. 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라고? 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단 당대표에 대한 축하 메시지 이런 것보다도 김두관 의원이 합당을 해야 된다,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처음 나왔네요. 예,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늘 오전 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남겼는데요. 열린민주당은 한편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범진보 진영이 화합을 통해서 주요 개혁 과제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열린민주당에서 논평이 나왔나요? 열린민주당에서는 아직 논평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도 남기진 않았습니다. 최강욱 당선인이 당대표가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고 민주당이 배라면은 열린민주당은 등대가 돼서 어떤 길로 가는지 잘 비춰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에서도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했네요. 예, 신임 원내대표 배진교 초선 당선인이 원내대표로 이제 만장일치로 뽑혔는데요. 예상대로. 예, 맞습니다. 배진교 당선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인천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남동공단에서 직접 이제 노동자 생활도 했었고 부품공장 생활하다가 이제 손가락이 끼어서 절단되는 사고까지 겪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구청장도 하셨죠? 예, 2010년입니다. 민주당과의 단일화를 통해서 최초의 진보 진영 구청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취임 일성으로는 정의당은 트림탭이 되겠다. 그게 무슨 말이죠? 트림탭이 이제 방향타인데요. 네.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향타처럼 정의당이 민주당과 함께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주도하겠다라는 것이 배진교 신임 원내대표의 각오였습니다. 네. 당대표는 심상정 대표가 계속합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17일 전국위원회에서
총선 평가를 바탕으로 미래혁신위 가칭입니다. 미래혁신위를 구성하고 난 뒤에 이 미래혁신위가 전권을 가지고 7월 또는 늦으면 9월 당대회를 열어서 당의 전망과 혁신 과제를 확정한다고 했는데요. 아마 이때쯤 당대표 선출의 과정도 나올 것처럼 보입니다. 자세한 정의당 소식은 내일 배진교 원내대표를 스튜디오로 직접 모셔서 저희가 물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민경욱 의원의 목소리가 네. 계속 커지고 있네요. 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정선거를 지금 주장하고 계시죠? 예, 계속해서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개 석상에서 투표용지 6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전 투표용지, 투표함에서 발견된 일련 번호가 붙어 있는 당일 투표지입니다. 이게 조작의 증거입니다. 조작의 증거를 들고 나왔어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는 일단 이 투표용지는 선관위에서 나온 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진본인데 예, 사전 투표 날에 인쇄된 게 아니고 총선 당일에 남았다가 이후 분실된 투표용지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일단 이유는 사전 투표는 누가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당일 현장에서 발급합니다. 그래서 예. 미리 뽑아놓을 수는 없고요. 경기도 구리시에서 분실된 잔여 투표용지 6장의 일련 번호와 일치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투표용지가 봉인 상태로 보관이 되는데 누군가 일부러 탈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 1차적으로는 선관위에서 이 보관을 잘못한 책임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있죠. 선관위가 이게 왜 밖으로 나온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왜 6장의 잔여 투표용지가 있었는지도 좀 의아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관위 스스로도 사태를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이 6장이 남아 있었다라고 해서 이것이 무슨 사전 투표 조작의 증거로서는 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고 검찰의 유출 경위를 파악해달라면서 선관위는 즉각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도 즉각 수사에 나섰고요. 예, 맞습니다. 선거는 민주사회의 가장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한치의 지금 오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근데 이 부정선거에 대한 반응은 당 내에서도 그렇게 지지를 받고 있지는 않은가 봐요. 그런데 일부 유튜버 그리고 네. 태극기 세력이라는 그런 분들은 지금 낙선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에서 낙선한 분들한테 다 전화를 해서 네. 부정선거기 때문에 그 투표함을 보존 신청을 해야 된다고 계속 압박을 한답니다. 그럼 안 하면 빨갱이 이렇게 해서 비난을 한다고 저 미래통합당 낙선자들이 지금 볼멘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실제로 그 민경욱 의원이 자신의 SNS에 투표함 보존 신청을 한 의원들의 명단을 한 명 한 명씩 추가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다 함께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주로 낙선자들이고요. 네.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이런 보수 유튜버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이번 선거에서 패배했다라고 신랄하게 이제 비난을 했고요. 지금 보수 유튜버도 전선이 조금 나뉘었습니다. 일부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투표함 사전 봉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모금 운동을 하는가 하면은 또 일부 보수 유튜버 같은 경우는 이건까지는 하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했다가 사실 이제 구독자가 많이 떨어지니까 조금 바꿔서 저희가 이 얘기할 때마다 구독자가 떨어지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가야 합니다라고 조금 유순하게 말하고 있는 편곡입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네, 실질적으로 계속 구독자가 떨어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경욱 의원은 그 매일매일 더 강한 어조로 지금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는 갈 때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끝까지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결론이 날 때까지 민경욱 의원은 갈 것 같고 사실 이제 이번 20대 국회가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의 신분으로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목소리를 높일 것 같고 임기가 끝나면 아주 높은 확률로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유튜버들과 함께 활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경욱 의원은 그렇게 정치적 행보를 잡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요즘 뭐하니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플로라이다와 캐샤가 부른 Right Round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6시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You spin my head right round when you go down, when you go down. Walk out the house with my swagger, hop in that whip, I got places to go. People to see, time is precious. I look